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투 제일 처음 함수의 극한의 개념을 좀 배워봤고 네 가지 부정형들이 있었지.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의 부정형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 분명히 그때 강조했을 거야. 결국은 제일 먼저 우리 할 일은 x에 대입해서 어떤 꼴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에 맞는 방법대로 풀면 된다고 그랬지. 식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든 거기에 a, b가 섞여있든 안 섞여있든 똑같다라고 했어요. 맞니? 분명히 숫자면서 느꼈을 거야.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극한을 구하면 되는구나. 그치? 그래서 기계적인 부분이라고 했어. 기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자, 오늘은 그걸 응용하는 문제들을 볼 텐데 거기 앞서가지고 우리 개념 원리는 없지만 시너지는 보다 많은 유형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형들을 좀 살펴보고 갈게. 그래서 지난 숙제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유형들을 뺐었지. 첫 번째가 두 번째요. 함수의 극한의 전제 조건이야. 모든 함수가 극한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아니지. 특히 무한대나 흡연만으로 극한은 방향이 하나뿐이야. 그치? 그럼 그게 수렴하면 수렴하는 거고 발산은 발산하는 거지만 A로 수렴하는 극한은 어때? 양쪽 방향이 있었지. 작은 쪽에서는 좌극한과 큰 쪽에서는 우극한이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둘이 같은 값으로 수렴할 때야 비로소 A로 가는 극한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양쪽을 다 비교해서 같은지 다른지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16번 보세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3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거 있습니다. 그럼 봐봐. 그래프를 함수로 보니까 어때? 3보다 큰 쪽과 작거나 같은 쪽의 함수가 다르지. 그러면 나는 3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려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의 좌극한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의 극한이 어때?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면 되는 거지. 자, 근데 3으로 갈 때의 좌극한은 x가 어때? 3보다 작은 데서 노는 거잖아. 그럼 fx를 가져온 다음에 두 시점이 어느 쪽이야? 3보다 작은 쪽으로 했더니 이 식이 와야겠죠. 그치?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극한을 구하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x가 3보다 큰 쪽에서는 우극한은 x가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바꿔지는 거지. 그럼 어느 함수를 따라서 하는 거야? 이 함수를 따라서 하겠지. 그럼 극한을 구할 때도 저 함수의 식을 가지고 극한을 구하셔야겠죠. 됐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들은 다 1차, 2차 다항함수지.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어. 다항함수는 그래프가 끊어진 데가 없는 연속이라고 했고 그런 함수라면 극한값이 곧 뭐랑 같다? 함수값과 같다 그랬지.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6 더하기 k가 좌극한이 될 거고요. 3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k가 우극한이 되겠죠. 그러면 극한값 존재하려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찍찍 정리하면 2k는 18 다른 k는 얼마다? 9. 그지? 별거 없지? 상하 때 극한은 좌우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 거 좌우는 함수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는 함수들을 집어넣고 극한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 괜찮니? 함수가 3개를 중에 있으면 참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왜 나와? 갑자기 자, 기본 좀 볼게. 또 아까 몇 번이었어? 4번이었지. 이건 4번. 절대값 함수의 극한 조건. 우리 그때 개념 원리 할 때도 살짝 봤어. 맛보기로. 절대값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풀면 되는 거고요. 절대값을 어떻게 풉니까? 절대값 안의 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그냥 풀든지 마이너스 붙여 풀든지. 그치? 그거를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문제 26번 3으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며. 그럼 뭐야? 좌극한 우극한 이 식도 같다는 뜻이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의 좌극한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의 우극한을 비교해볼게요. 좌극한은 3보다 작은 쪽이니까 뭐야? a를 집어넣고 풀어야 되는 거야. 우극한은 3보다 큰 쪽이니까 해야 되겠지? 그럼 얘들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됐지? 자, x가 없잖아. 상수면 그대로 뭐냐? 극한은 a지. 됐지?
얘는 어떻게 한다? 절대값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값 풀 수 있어 없어? 있죠? x가 3을 하는데 3보다 큰 쪽에서 넣어라. 얘 3보다 크다고요. 3보다 큰 데서 3을 빼면 무조건 뭐야? 양수지. 그럼 저 절대값을 어떻게 풀어?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죠. 대입하니까 0, 분자 되니까 0분의 0거리지. 뭐 해야 되겠니? 인수분해서 약분을 해야겠지. 그럼 분자도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주고 날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3제곱은 얼마 되니? 6이 되겠지. 얘랑 얘는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따라서 얘는 얼마다? 6. 괜찮니? 그래서 이 유형은 절대값만 풀어주시면 되고, 그지? 극한이 3보다 큰 쪽이면 양수, 3보다 작은 쪽이면 여기가 음수예요. 그게 맞춰서 절대값을 풀어주기만 하면 돼. 됐니? 그 다음 5번 가우스는 근데 띠자라고 했죠? 어디야? 6번은 숙제에서 아니었어. 숙제였다고. 7번 공부했죠? 자, 7번 빨리 오라. 7번 유형의 제목이 뭐야? 치환을 이용한 극한이죠. 어떤 경우에 치환한다고 했어? 지금 이 개념 보면 비적분, 비적분 함수래. 자, 뒤쪽에 있는 함수가 fx 빼기 a, f 마이너스 x, fa 마이너스 x 이것처럼 어때? x가 들어간 자리에 x가 아닌 x식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 여기를 뭐로 치환하는 얘기야? t로 치환해서 풀란 얘기야. 근데 봐봐, x가 들어갈 전에 x가 아닌 다른 식이 들어간 걸 우리가 뭘로 볼 수도 있어? 합성함수로 볼 수도 있지. 그럼 이거 다음 유형 8번 유형이 뭐야? 합성함수의 극한이지. 똑같은 거야 사실은. 생긴 기준으로 보면 똑같은 문제인 거야. 똑같은 문제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어. 이걸 굳이 유형을 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됐지? 자, 그럼 합성함수의 극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함수도 소개권을 t로 치환한다고 그랬죠. f gx의 극한을 구할 때도 어떡한다? 속에 있는 함수를 t로 치환해서 풀어주시면 돼. 근데 꼭 치환을 안 하셔도 돼. 치환하면 식을 다시 써야 되고 귀찮지? 그래서 그냥 선생님 기준으로 보면 선생님이 푸는 대로 푸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풀어줍시다. 자, 보자. 형준아, 줘야지. 그래프 그렸죠? 극한 구하는 거야. 첫 번째 거 쉽죠? x가 마이너스 1로 할 때 fx의 극한이야. 이게 fx 그래프죠? 마이너스 1로 하는 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누굴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 그래프를 따라서 작은 쪽 큰 쪽 쏘면 둘 다 어디로 수렴하니? 1로 수렴하죠. 이거는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금방 나오지, 그치? 이런 문제 한 문제 몇 초 걸려야 돼? 진짜 선심 써서 3초.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찍찍 1, 3초. 그치? 응. 아이 진짜야. 자, 그럼 이런 거 붙으니까 아이고 얘는 한 5초 정도 더 줄게. 뭐가 됐든 간에 한 문제 10초 이상 걸리면 안 돼요. 자,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치? 무슨 함수야? 합성함수야? 자, 얘들아, 봐봐. fgx라는 합성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야? 그래서 fg 3을 구하라 그랬더니 먼저 x에다 3을 어디에다 집어넣니? gx라는 함수에 집어넣고 계산하지. 그렇게 하면 어떤 값이 탁 튀어나오겠지. 그 값을 다시 어디에 집어넣는 거야? f에 집어넣는 거잖아. 합성함수는 별거네. 두 번 이루어지는 거를 하나로 묶어놓은 함수가 합성함수니까 우리는 두 번을 차례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안에부터 하고 그 다음 바깥에 가는 거겠죠. 극한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속함수의 극한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때의 극한을 가지고 바깥 함수의 극한을 다시 가져가는 거겠죠. 그거야. 자, 그럼 보자. x가 이렇게 쓸 거야. 자, 이렇게 풀어 쌤처럼 이렇게 있으면 리미트 계속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x가 1 플러스로 간대. 맞지? 그럼 누구부터 봐야 되니 이제? x가 1 플러스 갈 때 누구부터 보니? 속함수인 x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갈까 생각하는 거겠지. 그치? 이 그래프 필요 없잖아. 자, x가 1 플러스로 가면 얘가 1 빼기 1 되니까 어디 되니? 너는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뭐 하겠냐? 요게 0으로 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뭐 하겠어? fx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겠죠. 근데 보세요. fx-1은 여기 안에 값이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0으로 가고 있지. 이 함수에서 이 정의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0으로 가고 있지.
이거 전체가 0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여기 함수에서 어디를 봐야 돼? 0 주변을 봐야 되는 거야. 맞니? x가 1로 갔지만 x가 1로 가면서 여기 속이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함수 그래프에서 0 주변을 보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야. 봐. 0이 여기인데 0 왼쪽과 오른쪽에서 어때?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여기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가는지 작은 쪽에서 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함수 극한을 볼 때는 그게 좌인지 우인지에 따라서 극한값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해야 되겠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맞네?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니? 이놈의 방향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x가 1로 가면 x-1은 0으로 가는 건 맞아. 근데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속함수는 극한값과 더불어서 모두 판단해야 돼. 방향까지 판단해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다음 함수에 또 극한을 또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합성함수의 극한은 속함수의 극한을 먼저 확인하면 돼. 속함수의 극한을 확인할 때 반드시 뭐도 챙겨라? 방향.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방향까지 챙겨라는 얘기야. 병준아!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 빼기 1은 분명히 x가 1로 가면 1 빼기 1이니까 0으로 가는 거 맞죠? 근데 1 플러스니까 1보다 어때? 큰 값이잖아. 1보다 큰 값에서 1을 빼면 자 0으로 가긴 가지만 0보다 큰 데서 가니 0보다 작은 데서 가니 큰 데서 가지. 이게 1보다 큰 데니까 거기서 1을 빼면 양수겠지 항상 0 플러스라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하니? 그럼 여기가 0 플러스니까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나가니까 얼마의 극한은 0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속함수의 극한뿐만 아니고 방향까지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 어디 볼까? 47번? 오케이. 자, 이거는 그대로 하면 되지. x가 1-야. 1이 여기고요. 1-에서 그래프를 따라서면 어디로 가니? 3으로 수렴하네. 됐지?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쓰자. x가 어디로 할 때? 2 플러스 할 때 이제 뭐부터 봐야 되니? 안에 있는 자 5 빼기 x부터 보는 거야. 속함수. x가 일단 2로 가니까 5 빼기 2 하니까 어디로 가니? 얘는 3으로 가죠. 그걸 끝내지 말고 모두 방향도 보자고요. 자, 2로 가긴 가지만 2보다 어때? 큰 값이잖아. 그럼 5에서 2를 빼면 3이지만 2보다 좀 큰 값을 뺄 거라고요. 5에서 2보다 좀 더 큰 값을 빼면은 남는 거는 3보다 큰 게 나오겠어? 작은 게 나오겠어? 작은 게 나오겠죠. 헷갈리면 있잖아. 그냥 숫자에 집어넣어봐. 2보다 좀 큰 수 뭐 있니? 2.5. 그지? 2.5 집어넣으면 얼마야? 빼면 2.5 나오지. 3보다 어때? 작지? 그럼 3 마이너스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 할 거야 이제? f5-x의 극한을 보차내지. 근데 여기가 어디 가고 있니? 3-로 하고 있잖아. 그럼 이 그래프에서 어디 찾아야 돼? 3을 찾고 3보다 작은 쪽에 3 오니까 얼마 되니?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1입니다. 자, 쌤 여기서는 화살표를 안 썼죠?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 여기 화살표는 어떤 의미야? 그 값은 아니지만 점점 일로 다가간다는 뜻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거 봐. 3 마이너스 갈 때는 어때? 마이너스 1로 다가가니 계속 1로 다가가니 계속 1이 나오지. 1이 나오지. 그래서 는 1 썼어. 대신에. 어차피 극한 갖고 할 때는 그냥 다가가든 아니든 는 1 쓸 거야. 근데 이 차이가 분명히 또 어떤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 일단 볼 거야. 대전 아이씨 세던데 개던데 이씨 아니지. 어디 가볼까? 좀 더 이렇게 가볼까? 55분 봐요. 아씨 진짜 장난 아니지 그치? 자, 몇 개 이거? F 몇 겹에 합성된 거야? 아니 세 겹. 하나, 둘, 세 개. 맞지? 세 번 합성된 거야. 그럼 어때? 상관없어요. 안에부터 차례대로 하면 되는 거야. 갑니다. 형준아 정신 차리고요.
자, 첫 번째 보자. t가 먼저 어디 말이 무한대로 하고 있죠? 졸지 말라고. 이제 뭐야? 속함수인. 이번에는 t 플러스 1분의 2t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는지를 묻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t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는 무한대꼴이죠. 1차분의 1차니까 어디로 수렴하겠어? 최고차의 개수인 너는 2로 수렴하겠죠. 됐지? 이런 거니까. 자, 근데 2 플러스인지 2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라고요. 왜? 그 다음 또 들어가야 되니까, 정경이. 그럼 생각해봐요. 이 값은 2로 수렴하는 게 수렴할 거야. t가 무한대로 갈 때. 동의하지? 맞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1차분의 1차니까 1분의 2로 수렴할 거야. 근데 2보다 큰지 작은지? 2보다 커잖아.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딱 2가 되려면 어땠니? 이게 정확하게 얼마야? 2지. 2t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근데 2t 플러스 2보다 분자가 어때 더? 작지? 이럴 때 딱 2인데 그럼 얘는 2보다 어때? 얘보다 분자가 작잖아. 2보다 더 작지. 아니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더 작으면 이거보다 값이 더 어때? 작게 나올 거 아니야. 됐니?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물론 제일 정확한 거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극한을 읽어주셔야 돼. 근데 언제 이게 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있니? 그치? 이렇게 해서 시간 절약하자고요. 정확하게 2가 되는 식을 써보시면 얘랑 비교했을 때는 이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할 거니? 얘를 가지고 이제 뭐야? 이거 알지? f t 플러스 1분의 2t 마이너스 1. 여기 정의역 자리가 어디로 가니? 2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fx 그래프 쳐다봐야겠죠. fx 그래프에서 2가 어디니? 여기 있지. 2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 있다고 하면 얼마냐? 0이죠. 오케이. 너는 0으로 간다. 끝난 거 아니죠? 왜? 한 번 더 바깥 함수가 더 있으니까 다시 이놈도 뭐 해야 돼? 방향 읽어야겠죠. 자, 다시 2 마이너스니까 2보다 작은 데서 2로 오면 분명히 y 값은 0으로 다 나올 거야. 근데 y보다 0보다 어때?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죠. 0보다 큰 값인 걸 확인하고 있잖아. 됐니? 그럼 다시 이제 f t 플러스 1분의 2t 마이너스 1을 여기 안에 값이 어디로 가니? 0 플러스가 오겠죠. 그럼 다시 fx 그래프 찾아서 0보다 큰 쪽에서 0 가보면 얼마나 1이 되겠다. 아까 한 거는 2번이었고요. 이제는 뭐야? 3겹이니까 3번 해준 거야. 그지? 마지막에서는 방향 안 봐도 되겠지만 그 앞단계의 함수들은 극한뿐만 아니고 방향까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그 원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할만해? 이해돼 안 돼? 되지? 이해됐으니까 이제 그걸 할 수 있고 없고는 이제 본인 노력이야. 그쵸? 두 번째 거 가볼까요? 자, 뭐부터 봐야 되니? t가 음의 무한대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음의 무한대라는 거 하면 바꾸자 그랬지? 양의 무한대로. 그러면 t를 뭐로 바꿀까? 마이너스 k로 바꿀까? 그러면 k가 어디로 가니? t가 음의 무한대면 뭐 쓰면 지금 해석 보이네. K는 어쩌니 양의 무한대로 하는 걸 바뀌겠죠. 그럼 문제를 바꾸자. 리미트 K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3으로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자, 첫 번째 K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3으로 갈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1차분의 1차니까 개수의 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니까 어디로 수렴하겠냐? 1로 수렴하겠죠. 자, 네가 양수인지 양수인지 1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보자는 얘기야. 그럼 어떡하니? 1이 되려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1이 되겠지. 플러스 3이면 얘보다 얼마큼 분자가 이만큼 크지? 근데 요만큼이 정확하게 1인데 분자가 이만큼 더 크다고요. 그럼 얘 1보다 커 작아? 크죠? 그지? 됐지? 자, 이게 또 헷갈리고 이런 것도 있어. 아까 뭐였냐? 숫자 집어넣으면 되겠지. K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괜찮은 거야. K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1보다 큰 것만 나와야 정상이겠죠. 이거 맞다면. 그럼 여러분 2만 집어넣어도 얼마야?
2만 집어도 마이너스 1분의 1. 언제? 뭐하냐? 2만 집어넣으면 무한대로 봐야 되지. 좀 큰 수를 집어넣어야겠지. 그치? 한 10 정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7. 그러면 9분의 7이지. 1보다 어때? 작은데? 미안. 마이너스다. 왜겠니? 이 분모의 개수가 음수잖아, 그지? 1인데 뒤에 붙은 게 음수잖아, 그지? 음수니까 1보다 작아져야겠지. 자, 제일 헷갈리면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유리함수 그래프인데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냥 k-1분의 k 빼기 3으로 넣는 게 되겠다. 그냥 에이 진짜 이렇게 안 풀거든.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바꾸자? 그냥 분모 분자에 이러면 좀 더 편하게 되네. 이렇게 됐지? 그러면 k-1분의 k 빼기 3은 어디로 수렴한다? 1분의 1로 수렴하겠죠. 됐지? 근데 봐봐 k-1분의 k-1이 1인데 빼기 2하니까 얘보다 어때? 1보다 분자가 더 작지? 왜 뭐 안 돼요? 너가? 안 보여서. 아 가려서? 이만큼이 1인데 1보다 분자가 더 작으면 얘는 1보다 작은 값이겠죠? 1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요. 됐지? 아니야 뭐야 끝났지? 자 그럼 이게 1 마이너스로 바꿔. 두 번째는 뭐야? f k-1분의 k 빼기 3은 어디로 가냐? 자 1이 어디야? 1이지 1 마이너스니까 1보다 작은 데 쓰려고 하면 어디로 가니? 너는 4로 가겠죠. 그러면 니는 4로 간다. 근데 또 뭐야? 다시 써야 되니까 방향도 필요하겠죠. 1보다 작은 데 쓰려고 하면 4로 가지만 4보다 밑에 쪽에서 4로 올라가고 있죠. 4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4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f 여기 안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4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4로 가고 있다고요. 4지? 4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4로 가고 있으면 어디로 가니? 5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합승함수가 어떤 모양을 띠든 우리는 속함수부터 차례대로 극한값을 구해 나가서 그 다음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함수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야? 그 방향까지 빠짐없이 챙겨가셔야 된다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요. 알겠니? 그렇게 구분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이어지는 문제도 볼게요. 합승함수 꼴의 극한이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56번 보세요. 이제 그래프를 두 개 주는 거야. 함수가 두 개 합성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풀고요. 이거 보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할 때 fgx 극한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쓰라고 항상. 풀 때도 이렇게 그냥 이거 풀지 말고요. 단계별로 나눠서. x가 1 플러스로 하고 있죠. 그럼 뭐부터 봐야 되니? gx부터 봐야겠지. 그러면 gx 그래프를 찾아가서 1 플러스니까 1 플러스 어디로 수렴하겠나? 1로 수렴하지. 오케이. 근데 1보다 밑에서 1로 가고 있죠. 1보다 밑에서 1로 가니까 1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됐니? 그럼 다시 그거를 들고 어떻게 한다? fx를 찾아가겠죠. 여기 손에 든 이놈이 1 마이너스네. 그럼 fx에서 정의역이 1보다 작은 데서 1로 가면 어디로? 0으로 수렴하네. 아까랑 똑같은 거 보이지, 그치? 아까는 요게 소개된 게 식을 줬기 때문에 그래프 없이 그냥 식을 가지고 첫 번째 극한을 구했다면 그냥 그래프를 줬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구한 거랑 그 차이만 있는 거. 똑같은 방법이다. 자,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디로 볼 거냐면 바로 50로 볼까? 50번이 무슨가?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케이. 자, 57번 볼게요. 자, 극한 3개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하나씩 구하자. 마이너스 1 플러스야. 그럼 fx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가면 얼마 나오니? 그냥 1 나오죠. 1로 가까워지는 거 아니고 그냥 1이야. 괜찮지?
두 번째 거 보자. 이건 뭐야? fx의 제곱은 fx 곱하기 fx라는 숙제에 들어갔잖아, 그치? 곱하니까 따로따로 구해도 돼, 안 돼? 되지? 각각 극한값 존재하면 따로따로 구해서 곱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맞나? 자, 그러면 1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에서 fx는 어디로 가니? 2로 수렴하지. 그럼 니도 2로 수렴하고 2로 수렴하니까 전체는 어디로 수렴하니? 2 곱하기 2에서 얼마로? 4로 수렴하겠다. 자, 마지막에 합산푼에 보세요. x가 0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쓰라고. 0 마이너스일 때 먼저 뭐 한다? 속에 있는 fx 풀게요. 0이죠? 자, 잡아. 0이죠? 0 마이너스니까 이쪽이죠? 이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0으로 옵니다. 얼마니? 1이지. 자, 1로 가는 거야? 그냥 1인 거야? 1인 거잖아. 따라오면서 계속 1로 가까워지고 해서 계속 1이 나오고 있어. 그냥 정확하게 1이라는 값이 튀어나오고 있지. 얘는 따라오면 점점 어때야? 변하면서, 값이 변하면서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값이 변해 안 변해? x가 0에 가까워지면서도 계속 값은 1로 똑같이 나오지. 그래서 화살표 대신에 는지를 썼어.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드냐면 그 다음에 차이를 만들어. 그 다음 말이 얘를 들고 한 번 더 합성해야겠죠. fx인데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지금 1로 가고 있어. 그냥 1인 거야. 1이 되버렸지. 1이 되버렸어. 결국 F1을 구해야 되는 거야. F1은 극한값이야, 함수값이야? 함수값이지. 점을 본 거였지. F1은 어디 있어? 점을 본 거니까. 여기를. 분명히 극한을 보는데 마지막에서 뭐였어? 그냥 함수값이 이렇게 돼 있어. 왜? 중간에서 극한에서 일자값이 튀어나와버리니까. 이해? 만약에 봐봐. x가 0 플러스라고 해보자. 0 플러스라면 fx가 어떻게 되냐? 0보다 큰 자수 0 가니까 어디 되냐? 0 가겠지? 0으로 가는 거야. 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화살표 쓴 거야. 그러면 fx는 0 플러스니까 어디야? 또 0 플러스니까 1로 가겠죠? 얘를 따라서 극한을 읽어서 얼마야? 는 0입니다. 라고 써야지. 됐니? 차이를 보시면 되겠어. 이렇게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이 일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하게 나오면 일정한 값이 돼버리면 그 다음은 뭐야? 극한이 아니라 함수값으로 문제가 바뀌어버린다. 그치? 보통 어떨 때 나오겠니? 이런 x축에 평행한 상수함수가 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1로 가니까 극한값은 2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알겠니? 자, 이것만 조심하시면 이제 그 나머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됐지? 합산함수 극한은 요새 모의고사에서는 잘 안 나와. 근데 내신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꼭 준비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계속이야? 쉽지 않은 게 90, 11, 10까지 가야? 시작은 항상 우리가 천천히, 그렇지? 익스페리까지 워밍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수업시서 부족하면 또 뭐 보충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니? 방학 때 남는 게 뭐 있어? 방학 때 바쁜 게 있어? 없지? 2학기 때도 계속 있으면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올라가니까 내려오기 싫잖아. 자, 9번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야. 우리 했지? 자, 어떨 때 두 함수가 모두 수렴할 때, 둘 다 극한값을 가질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분리할 수 있다고 했고, 분리된 걸 필요하면 또 합칠 수 있다고 했죠. 수렴할 때 가능하고 수렴한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 문제들이야. 이거는 왜 수렴하지 말았을까? 바보 멍충이. 하나만 봐요. 예를 들어서 69번? 뭐야 저기서 아까니? 자, 두 함수 fx가 fx 더하기 gx고 5로 수렴하고요. x제곱 플러스 x분의 gx의 극한이 1로 수렴할 때 2로 갈 때 fx 극한을 구하였습니다. 그럼 봐요. 일단 여기는
지금 수렴한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죠. 둘 다 수렴한다는 얘기 없죠. 그럼 이걸 따로 해가지고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가 5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대로 풀면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이거 보자. 얘는 봐봐. x 2집어넣으면 분모는 얼마 되니? 6분의 지. 6분의 리미트 gx가 1이니까 리미트 gx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바로 쓰면 돼, 안 돼? 이것도 원래는 안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수렴한다는 얘기 없으니까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원래 제대로 된 풀이는 이런 거야. 얘가 수렴하죠. 나는 gx가 궁금한 거잖아. 그지? gx가 궁금하면 이렇게 쓰면 결국 계산하면 뭐가 되니? 리미트 gx가 남죠. 이렇게 쓰면 봐봐. 이만큼은 수렴한다 안 한다? 일로 수렴하죠? 이만큼도 수렴한다 안 한다? 하죠?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따로따로 이제 계산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상태로 찍지는 못한다는 얘기야. 왜? gx가 수렴한다는 얘기 없으면 찌르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걸 못한다. 이 전체는 1로 수렴하니까 전체를 하나 두고 내가 필요한 gx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분모가 없어져야 되니까 없애기 위해서 얘를 그냥 곱해준 거야. 그러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이제 따로 계산해도 된다 안 된다? 되겠지? 여기 얼마고요? 1이고 여기는 얼마야? 2집어넣으면 6. 1 곱하기 6이니까 6 나오겠다. 따라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는 6인 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아까처럼 그냥 찢어도 6 나왔잖아. 맞는데 제대로 된 풀이는 사실은 아니란 거야. 야매인 거지 야매. 야매라면 죽었나 그지? 야 어디 걸린 거야? 맞아요? 자 그다음에 봐. 선생님 gx가 6이니까 6 집어넣으면 fx는 마이너스 1 나와야지 5가 되네. 역시 돼 안 돼? 안 되지? 왜? gx를 보면 이제 수렴하는 거 확인했는데 fx는 수렴한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걸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로 따로 한 다음에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럼 또 어떡합니까? 쟤 수렴하니까 쟤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fx 더하기 gx 얘가 수렴하는 건데 나는 지금 fx를 만들고 싶지? 빼기 뭐 해주면 되니? gx 해주면 fx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 수렴이 안 해? 수렴하지 지금 5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GS 방금 6으로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얘들은 수렴 빼기 수렴이니까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네. 얘가 얼마? 5 빼기 얼마? 6 그래서 얼마다? 1. 따라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즉 fx가 얼마다? 왜 선생님 이것도 똑같이 찢어서 풀이 똑같이 나오네.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풀이를 썼을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 괜히 쉬운 길 두고 돌아가는 느낌이죠. 근데 제대로 이해해서 푼 거야, 저렇게 푼 거야. 시험 할 때는 제대로 해야지. 에이, 선생님, 다음부터 그냥 다 찢어버릴래요. 자,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도 생겨. 이건 운 좋게 그게 가능한 거야. 그치? 근데, 자, 이제 이렇게 보자. 얘가 수렴이에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해. 하면 나머지 얘는 자동적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 방금처럼. 왜냐면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은 gx가 남지. 수렴 빼기 수렴이니까 니도 수렴하겠니 안 하겠니? 그까만 존재하겠지. 그런 결과를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라면 봐봐. 사실은 그럼 봐. 둘을 더하거나 뺀 함수가 수렴하고 둘 중에 한 부분이 수렴하는 게 보장이 된다면 나머지 하나의 함수는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도 뭐야? 저절로 수렴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때? 저거 나왔을 때 이제 바로 풀어도 돼 안 돼? 되겠지? gx가 6인 거 나왔는데 전체도 수렴하고 한 부분이 수렴하니까 나머지도 저절로 수렴할 게 뻔하니까 그냥 대입해서 찢어서 풀어도 상관없는 거야. 원래는 안 됐지만 그런 수렴하는 함수의 성질을 위해서 도출해낸 결과잖아.
우리 이건 칠에서 다루지 않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시험 풀 때는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 않겠니? 리미트 둘을 곱반함수가 수렴하고 둘 중에 하나가 또 뭐 수렴한다면 그리고 베타가 0이 아니라면 얘를 얘로 나눠도 돼 안 돼? 얘를 얘로 나누면 fx분의 fxgx는 결국 gxg는 뭐분의 뭘로 나오겠다. 베타분의 알파가 나오겠죠. 따라서 gx도 수렴하는 걸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부분도 수렴한다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가 수렴해.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가 또 수렴한대. 그러면 얘 둘이 곱한 것도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알파 베타로 수렴하겠죠. 그럼 이 식과 이 식 둘을 곱하면 뭐가 나오니? fx가 되겠죠. 그럼 리미트 fx도 수렴한다고 해도 되겠네. 결론. 자, 원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둘 다 양쪽 다 수렴하는 게 보장이 되어야지만 둘을 다 분리해서 계산해도 된다는 거였잖아. 원래 그게 극한의 제대로 된 성질인데 이들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함수들이 수렴하고 그들의 한 부분이 수렴하는 게 확인이 되면 나머지 부분도 저절로 뭐야? 수렴하는 게 가능해진다고요. 그걸 알고 있으면 바로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할까? 전체 값이 있고 이걸 알면은 대립해서 이거 구하면 바로 되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걸 알고 있을 때 보세요. 전체 지금 1로 수렴하죠. 이거 봐봐. 2로 가면 수렴하냐 안 하니? 이거 수렴하죠. 전체 수렴하고 분모 수렴하니까 나머지 분자도 수렴할 거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는 거겠죠. 분모의 극한이 얼마야? 6분. 분자의 극한은 x가 1로 갈 때 gx가 1이야. 따라서 미는 얼마다? 바로 6입니다라고 풀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매였지만 이걸 정리하고 나서는 이제 야매가 아니고 제대로 푼 거가 되겠죠. 물론 서술형 풀이에서는 통하지는 않겠어. 저생 풀이에서는 이렇게 써야 될 거야. 근데 객관식 풀이에서는 빨리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저렇게 다 쓰고 있는 것처럼. 맞니? 마찬가지야. gx가 얼마 나왔어? 6이 나왔지. 그러면 전체가 수렴하는데 gx가 일부러 수렴한데 그러면 fx가 수렴하니까 따로 계산해서 마이너스로 풀면 되겠죠. 됐니? 근데 이런 상황도 둘 다 수렴한다. 둘 중에 하나도 수렴한다는 게 보장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해? 절대 짚고 풀 수 없어요. 그대로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 내용들은 어디에서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알겠니? 우리끼리 이렇게 할까요, 이제? 물론 다른 친구들도 나중에 그냥 야매 느낌으로 이렇게 풀어낼 거야. 근데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풀고 있는 거잖아. 됐니?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면 바로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게시판? 얘는 뭐 수렴한다고 했을까 싶네. 그치? 얘는 대놓고 수렴하니까 얼마든지 뭐야?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리미트 fx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니까 연립해서 풀면 알파 베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구한 거를 그냥 다 때려놓고 풀면 된다 안 된다? 다 수렴하니까 된다. 이런 쉬운 거잖아 그게. 자,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 이것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유형 10번 문제 많이 준비해 두셔야 된다. 어렵다. 형태들이 조금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되고 교과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야. 자, 보세요. x가 2로 갈 때 x분의 fx가 오히려 수렴한대. 그때 이 극한값으로 가는 거야. 그럼 생이 fx 있으니까 왠지 fx 극한을 가면 좋겠는데 자, 찢으면 돼요 안 돼요? 얘는 0으로 수렴하지만 얘 수렴하는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0이니까 붙어도 뭐 되니? 0이니까 0분의 0 꼴이지. 이걸 뭐 분리하고 자실 거는 문제도 아니야. 어떤 함수인조차 안 알려줬단 말이지. 됐니?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분리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쟤는 분리 못하니까 결국은 한 덩어리로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는 쪼갤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한 덩어리의 식으로 보자는 얘기야. 쪼갤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가 간단하잖아. 나는 아까 여기 fx를 보고요. 저기서 fx를 찢어내고 싶었지만 안 찢어졌지. 그럼 방법은 뭐야? 저걸 못 찢으면 이 모양을 저 모양으로 맞춰가야지.
여기에 x분의 fx가 나오도록 식을 바꾸셔야겠지. 그럼 fx 밑에 뭘 깔아주면 되니? x를 깔아주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되잖아. x가 0으로 하는 극한이면 절대 0은 아니란 소리잖아. 그치? 그럼 이 x로 나누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 분자를 x 나누면 x 빼기 x분의 fx, x 나누면 2x 더하기 x분의 fx. 자 그랬더니 얘 0으로 수렴하죠. 얘도 0으로 수렴하죠. 얘는 어디로 수렴하고 5로 수렴하고 얘도 5로 수렴하죠. 다 수렴하니까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 안 된다? 되지? 그럼 0 빼기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0 더하기 5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1로 수렴. 그지? 찢을 수 없을 때는 저걸 한 덩어리로 보고 저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니까 얘를 바꾸는 거야. 쟤를 바꾸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74번 볼까? 자, 함수 fx, gx가 다음을 만족하는데 x제곱분의 fx가 1이야. 찢을 수 있다 없다? 없죠. fx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x분의 gx도 2야. 찢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들은 그대로 두고 이 식에서 뭘 만든다? 얘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러면 합니다.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볼까? x로 나눠볼까? 그러면 x분의 gx 빼기 1 x분의 f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만들어졌죠. 얘는 안 만들어졌잖아. x제곱이니까. 그럼 x로 하나 더 나눠주고 다시 x 곱하면 어때? x분의 fx랑 똑같아지죠. 뭐 이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만들고 그랬으니까. 됐니? 자 그러면 봐. 얘 어디로 수렴하고요? 2로 수렴하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자 얘는 어디로 수렴하니? 1로 수렴하지만 1 곱하기 0이니까 맞지? 이만큼은 1로 수렴하지만 여기는 0으로 수렴하니까 1 곱하기 0은 0이 되겠죠. 그럼 결국 계산 얼마야? 2 빼기 1분의 0 빼기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결국 무슨 놀이야? 주어진 식의 형태에 맞게끔 이 식의 모양 맞추기야. 그치? 모양 만드는 얘기라고 해요. 그래야지 쟤들을 대입해서 풀 수 있습니다. 분모 분자 같은 걸 나누면 상관없고요. 동시에 나눌 수 없을 때는 어떤다? 그냥 분자에서 나눈 다음에 다시 나눈 만큼 곱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것만 나눈 다음에 다시 나눈 만큼 곱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모양 맞춰주시면 돼요. 자, 안 끝났어. 78번 봐. 터프. 여기 놓으세요. 이거 보자. 77번. x 1로 가면 얼마야? 2. 얘는 모르지. 수렴한 적이 없으니까 한번 찢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이제 찢어도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사실 찢고 풀어도 돼. 사실. 형준아, 찢고 풀어도 된다고. 그러면 봐. 여기 1이니까 2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여기가 2니까 여기가 얼마 되겠니? 2분의 1 되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 극한이 얼마나?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치? 전체가 수렴하는데 한 부분이 2로 수렴을 확인했으니까 나머지 한 부분은 수렴할 거고요. 그럼 찢어서 계산하면 2분의 1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수렴하는 건데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극한은 2분의 1 2분의 3이 되겠죠. 자, 저게 우리가 아까 저걸 이용해서 정리한 걸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그럼 원래 풀이 어떻게 되는데? 아까 있잖아. 원래는 얘가 수렴한다 보장을 쓰니까 함부로 찢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나오도록 만들라고 이 식에서. 이걸 건드는 게 아니고 얘를 바꾼 거야. 그럼 리미트 보세요. 이 극한을 구하는 건데 일단 저 모양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원래 식에서 얘가 없으니까 없는 걸 곱했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 나눠주면 되겠지? 그리고 원래 fx를 붙었던 네가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 식이랑 똑같아야 달라요? 똑같아졌죠? 약분해봐. 하면 0 곱하기 1이니까 똑같은 식이잖아. 근데 얼마로 수렴하니? 1로 수렴하죠? 1 집어넣으면 2분의 3 2분의 3으로 수렴하죠?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다른 계산에서 얼마다?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풀이야. 그치?
수렴한다고 주어져 있는 식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게 올바른,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요구하는 제대로 된 풀이고요. 실전에서 우리가 객관식 풀어낼 때는 아까 저 성질을 위해서 수렴하니까 니도 수렴할 거 뻔하니까 대입해서 그냥 찢어서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저렇게 찢을 수 없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석적인 풀이도 연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히려 힘을 쓴다면 더 이게 더 힘을 주셔야 된다. 자, 11번은 치환을 이용하는 걸 했었잖아. 기억나요? 하나만 더 보자. 79번. 이거는 우리 개념을 했었으니까. 근데 선생님 숙제에서 뺐죠? 몇 뺐니? 자, 보세요. 이거는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a가 2로 수렴하는데 x가 a로 갈 때 인원의 극한값으로 가는 거야. 근데 한번 보세요. x가 a로 가면 이거 f 0이 되는 거지. x가 a로 가면 f 0이 되는 거지. 결국 어때? 생김새는 다르지만 어때? 실질적인 의미는 똑같은 거잖아. 그치? 똑같은 거니까 여기를 뭘로 바꾸겠다? t로 바꾸자고 했죠. 이거랑 형태는 지금 함수의 형태는 극한의 형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대입하면 여기가 0으로 가는 거고 대입하면 여기 0으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는 같은 극한이라고요. 그치? 그래서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가 x가 되면 좋겠구나. 근데 이미 x라는 문자를 쓰고 있으니까 일단 t로 바꾸겠죠. 그래서 x 빼기 a를 t로 치환하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극한이면 t는 어디로 가버려?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뀌죠. x가 a로 가버리면 a 빼기 a니까 t는 0으로 가는 극한이 되고요. x 빼기 a를 t로 바꾸고 여기가 2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t를 이제 x로 바꾸면 x분의 fx의 극한이 2라는 게 되겠죠. 얘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x분의 fx가 만들어지면 분부 문제를 뭘로 나누자? x로 나눠서 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만 하나 추가된 거야.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 한 단계 더 넣기 위해서 이 정의역과 극한을 살짝 바꿔놓은 것 뿐이야. 그걸 치환해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결국은 어때? 아까 푼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 그치?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고요. 자, 마지막 여기 12번까지 한번 쉴게. 아까 얘기했지? 이거 이용해서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치? 아까 뭐야? 전체가 수렴하고 둘 중에 한 부분이 수렴하면 나머지 한 부분도 수렴하니까 그냥 수렴한다 생각하고 찢어도 된다 그랬잖아. fx에서 자 봐봐. 대놓고 수렴해 발산해 fx. 발산해버려. 형준아 발산해버린다고요. 그럼 이게 찢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 무조건 발산이잖아 지금. 절대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니? fx 빼기 gx를 만든다 하더라도 다시 더하기 2gx 생기는데 gx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잘 기억하세요. 자, 무한대로 가는 발산하는 함수가 하나 주어지면 이건 아무 쓸모도 없어요 사실은. 왜? 수렴할 때만 우리가 얼마든지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있지 발산하는데 뭘 써먹겠니? 자, 그러면 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극한을 수렴하는 극한으로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무한대를 역수 차면 무한대분 1이지. 무한대분 1은 어디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잖아. 무한대로 발산하는 극한은 역수를 취해 주시면 무한대분 1이니까 얼마 됩니까? 0으로 수렴하는 극한 하나 만들어지는다. 오케이? 무한대로 하는 극한은 쓸모가 저렇게 있는 거야. fx가 무한대로 간다음에 그럼 fx분의 1은 x 무한대분의 1로 바뀌는 거지. 무한대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잖아. 이렇게 새로운 수렴을 하나 만들어내셔야 된다. 그럼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지? 그럼 둘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겠지. 뭔가 새로운 걸 얻기 위해서 이 둘을 뭔가 이제 곱해볼 거야. 자, 곱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 곱하기 fx 빼기 gx는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0 곱하기 1에서 얼마 나오겠니? 0 나오겠죠. 자,
정리할게요. 전개해볼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전개하면 얼마 되니? fx분의 1 곱하기 fx는 1 빼기 fx분의 gx. 얘가 얼마다? 0이지. 됐습니까? 자, 전체 0으로 수렴하죠. 한 부분 1로 수렴하죠. 나머지도 수렴할 게 뻔하지. 얼마야? 1 빼기 1 해야 1이 나오겠죠. 아하,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는 1이라는 극한 하나를 구해야 될 거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문제가 돌아와서 저 극한을 발랐지. 얘가 수렴한다며. 이 모양 만들자고요. 아, gx 밑에 뭘 깔아줘야 되니? fx를 깔아야겠지. gx들은 보이지? fx를 깔아야 되니까 공부 문제를 뭘로 나누자? fx로 나누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로 나누면 1분의 1 더하기 fx분의 gx. 수렴이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면 1 더하기 1. 그래서 얼마다? 첫 번째 저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조건이 딱 주어지면 이 쓸모없어. 어떻게 하겠다? 역수치에서 0으로 수렴하는 극한을 만들어 놓고 주어진 다른 극한과 곱해서 새롭게 수렴하는 극한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 상대로 풀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 다 마찬가지 아니니? 한쪽에 무한대라는 게 다 주어져 있죠. 그치? 다 뒤집어서 0으로 수렴 극한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극한과 곱해서 새로운 극한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됐지? 이건 좀 기획을 해야 되는 유형이야. 됐나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개념 레슨은 다루지 않았던 좀 까다로운 형태의 유형들 문제들을 좀 살펴봤어. 그치? 첫 단초부터 제대로 끼워야지 D가 재밌지. 그치?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지만 어차피 시험 대비할 때 다 해야 되는 유형이야. 교과서에 있어. 교과서에 있어요. 중간 문제. 그치?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까다로워도 다 정리를 하자고요. 됐나?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시고요. 혹시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 영상 돌려가면서 찾아보시면서 기억 더듬어. 알겠니?